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1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는 오전에 고용보고서 그리고 오후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장중에 살짝의 변동성을 줬었던 하루가 되겠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의심을 털어낸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판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연간 고용 증가와 관련돼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좋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라는 점을 동시에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해 보니까요. 경제 지표가 만약 계속 나오면 시장의 예상대로 9월에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7월부터 인하하자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선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3의 후보, 무소속 후보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되겠는데요. 이제 대선을 포기하고 트럼프 지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박빙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10%대의 지지율이 있었던 후보인 만큼 앞으로가 또 안개 속으로 빠져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호실적을 보여줬었던 타겟과 톨브라더스 호실적만큼이나 종목도 잘 올라갔고요. 반도체 쪽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관련된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징동닷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살짝은 밀려나가는 흐름이 오늘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도 금리와 관련된 발표 오늘 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과연 포인트 인하에 대한 의견이 나올까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어제 현대차, 기아가 1월부터 7월 사이에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에서 2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좋은 소식에 이어서 신용등급 역시 추가로 상향 조정되는 호재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또 흐름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추석 연휴가 길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얼만큼 여행객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가 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리포트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지만 파는 물량이 많이 나왔던 유한 양행입니다. 목표가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미래에도 랭나자가 한 몫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게임스컴이 개최를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여기에 신작을 3개 정도 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지금의 하락세를 돌릴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 SDS가 되겠습니다. AI라는 대세 속에서 모멘텀을 찾고 있는 SDS입니다. 다음 달 3일에 또 중요한 포럼을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모멘텀들이 나오게 될지 오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 보겠습니다. 이날 상승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반락도 했다가 다시 반등도 하는 약간의 변동성을 보여줬었던 하루입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0.1%, S&P 500이 0.4%, 그리고 나스닥이 0.5%를 보여주게 되면서 대부분 이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어제 중소형 지수가 1.1% 하락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그 이상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서 중소형의 긍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공포지수가 같이 올라갔다라는 점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녹아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제지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농업 고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파악됐던 만큼 뜨거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공식 수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미국 노동부는 올해 3월 기준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종전에 내놨던 숫자에서 81만 8천 명 줄여서 수정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알려졌던 것보다 강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이번 발표는 연준이 고용시장 약화에 대응해서 9월에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란 시장의 전망을 한층 더 강하게 뒷받침해 줬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바로 경기에 대한 우려로서 좀 반영이 됐고요. 약달러 그리고 증시 역시 상승 탄력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재료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장에 나왔던 FOMC 의사록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9월에 인하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점점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9월 인하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입니다. 연준이 공개했던 7월 FOMC 의사록 내용에 따르면요,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7월 회의부터 이미 지났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하자라는 의견들도 꽤나 됐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위원이 이 부분을 피력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고용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은 보고된 일자리 증가가 조금은 과장됐을 수도 있다면서 일부 참가자들은 고용시장 여건이 점진적으로 완화할 경우 더 심각한 악화로 전환할 수 있는 위험에 주목했다라고 전환을 하게 되면서 고용 때문에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연저점까지 내려갔었고요.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입니다. 무소속 대선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대선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미국의 ABC 뉴스가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ABC 뉴스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는 만큼 케네디 주니어가 중도 하차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면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장 막판에 주식시장에서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상승폭이 줄어들었고요. 국채금리와 약달러 폭이 약간은 축소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결과로서 연결이 됐습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날 호실적을 발표한 두 가지 종목입니다. 처음엔 타겟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마트나 홈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마트가 경쟁사입니다. 가격 인하를 통해서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실적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내놓게 되면서 이날 소매 유통업체들이 동반 상승하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냈습니다. 음봉이지만 11% 급등하면서 15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 건설업체 톨 브라더스 보겠습니다. 실적이 견고했습니다. 매출이 27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3.60달러,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었고요. 5.6%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날 다른 건설 업체들도 동반 상승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제조업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에 올랐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이제 매수로서 투자 의견을 올렸고요. 이제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8% 올라게 되면서 208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 상승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징동닷컴 보겠습니다. 월마트에서 갖고 있는 징동닷컴의 지분이 전량 매각됐습니다. 이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4.1%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날 다른 징동닷컴의 경쟁사인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반대로 올라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